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식입니다. 품질 전문가 과정 디자인 FMA 제4강 개발 프로세스 내에서의 F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기업의 연구 문화, 또 제품의 특징, 또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노하우,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업별로 이제 특화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이제 전자회사 등에서 운영하는 그 NPD라고 있죠. 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또 많이 알려진 이제 GE의 NPI가 있습니다. New Product Introduction. 네, GE NPI 같은 경우는 국내 많은 기업들이 벤치마킹 대상이 됐었죠. 또 그 범위가 상당합니다. 마케팅 영역부터 해서 기획 단계, 또 제품 설계, 프로세스 설계, 또 양산성 검증과 양산까지 굉장히 큰 규모를 아우르는 그런 그 프로세스죠. 제가 소속됐던 과거 연구소 같은 경우는요, 전체 제품 개발을 관장하는 그 연구소 내에 이제 EPI라고 있었습니다. Engineering Process Innovation. 또 제품 개발 과정 자체에 이제 여러 가지 변경이 발생하죠. 또 기존 제품에 대한 변경점도 하나의 그 개발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그 통합적인 변경점 관리를 위해서 이제 ECM, Engineering Change Management가 있었고요. 또 연구 과정 중에 나타나는 다양한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노하우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레포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PDM이라고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경영 성과와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라고 그러죠. BSC하고 결부돼서 전체 통합 운영되는 뭐 그런 관리 체계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 PPT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앞서 제2강에서 학습을 했었던 APQP의 프로세스가 있죠. 이건 이제 자동차 부문에 특화된 하나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개의 페이지로 나눠진다고 그랬고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단계들입니다. 계획을 하고 플래닝하고 제품 설계하고 프로세스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양산성에 대한 어떤 평가하고 보완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마련하는 단계죠. 또 이것이 이제 5개의 주요 활동으로 또 구분돼서 플래닝, 뭐 제품 설계, 프로세스 설계, 그 다음에 유효성 확인하고 양산성 검증하는 뭐 이런 어떤 단계적 세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FME는 각각에서 초창기에는 이제 컨셉 FME나 디자인 FME, 또 제품 설계는 당연히 이제 디자인 FME, 부품의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프로세스 FME와 이제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면서 프로세스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때 이제 프로세스 FME가 주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앞서 우리가 학습했던 그 내용대로 FME는 각 단계별로 쓰임새가 있는데요.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자인 for Six Sigma죠. Six Sigma에서 쓰이는 이제 디자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게 DFSS입니다. DFSS는 회사별 특화됐다기보다는 아주 제너럴한 그런 그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접근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나 뭐 또는 그 전자회사 등에서 운영하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와 1대1로 매칭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회사별 제품 개발 프로세스 특화된 연구 문화나 아니면 제품의 특징을 반영한 그런 프로세스를 디자인 포 식스시마에 녹여내면 이거 자체가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그 전파성이 있다. 여러 사람이 이 프로세스를 접해서 연구 개발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 뭐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별 DMA, 그 MADV라고 그러는데 D는 이제 생략이 되어 있고요. 뭐 각 단계별로 우리 APQP와 대응시켜서 FME가 쓰이고 있겠습니다. 디자인 FME, 뭐 프로세스 FME, 머시너리 FME는 이건 생산에 들어가면 이제 설비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들어오기 사전에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설비에 대한 특징이나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는 뭐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시너리 FME. MPD는 큰 규모의 단계만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이제 회사마다 별도의 어떤 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요. 세세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리뷰가 각각의 단계가 끝날 때마다 페이지가 끝날 때마다 위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의 좀 복잡해 보이는 그림입니다만 여기서의 공통적인 견해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상당한 부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FMA가 쓰이는 그 각각의 그 시점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논의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뭐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재는 74페이지가 해당되니까 필요한 부분은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FMA의 어떻게 보면 원조격이죠.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포드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가? 네, 포드는 자체적으로 FPDS라고 하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포드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시스템이죠. 그 체계에 대해서는 교재 75페이지 보시면 FPDS의 전체적인 흐름도 하고 용어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림 1-13에 거기에 마른 목돌로 표시된 것이 FME가 관여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앞서 제품 개발 과정과 대부분의 내용의 단계가 일치하기 때문에요. 상세한 내용은 불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포드사 같은 경우는 2005년 12월에요. 신제품 개발 기간 단축을 시켜서 제품 기간을 이제 단축을 시켜서요. 보통 이제 3, 5년 막 이렇게 걸리죠. 네, 그런데 그것을 단축시켜서 비용 절감을 꾀하라는 목적으로요. 그 존 슈엣이라는 사람이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좀 바꿨어요. 그거를 AIG 표준이 이제 PPAP하고 그 다음에 APQP가 있었다고 그랬죠. 2강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FPDS를 이제 글로벌이라는 G자를 넣어서 GPDS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모든 활동이 31개 엘리먼트로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FPDS 이전의 것과 이후에 요거 GPDS를 개발한 이후에 어떤 효과를 비교를 해보니까 기존에 이제 42개월 걸리던 개발 기간이 한 32개월 이내로 또 100개의 프로타입을 감축을 했어요. 그래서 대략 한 30% 비용이 절감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요. 또 자동차 모델 같은 경우 엑스피디션이나 내비게이터로 이제 명칭되어 있는데요. 플랫폼당 이제 $500씩, 또 F150이라고 하는 차량 플랫폼당 한 300에 $350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상당한 어떤 변화가 있었죠. 그 변화된 그림을 요약해 놓은 것이 이 PPT 내용입니다. 그 기존의 것들은 각각의 이런 서플라이어나 이제 원자재,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제품 개발 이것들이 공급자하고 이렇게 별개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뭐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열되어 있고 또 방향이 여러 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또 리더십이나 융합을 시켜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고 중복 업무도 잦았다. 요거를 새롭게 GPDS로 변모시키면서 이제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복된 내용들이 없어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가 이런 내용들과 직접적으로 병행해서 이제 관리가 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런 체계로 이제 바뀌어졌다.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FPDS에서 GPDS로 바뀌면서 상당한 어떤 비용 절감 효과와 효율화를 깼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GPDS의 흐름도에 대해서는 교재 77페이지에 단계별로 총 31개의 단계를 구분해서 표현해 놨고요. 그 다음에 어느 단계에서 FME가 쓰이는지 이렇게 하이라이트 시켜 놨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교재 7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고려될 것이 PLC,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개발 어떤 프로세스는 아닙니다만 각 개발 단계별로 쓰이는 기법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이제 구상 단계, 컨셉이죠. 기획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들어가고 또 생산하고 운영하고 폐기하는 또 폐기에서의 여러 가지 그 수명적 특성, 신뢰성적 특성들이 제품 설계 단계에 이제 반영하는 이것이 하나의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발 어떤 프로세스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은 이제 그 개발 각 단계마다 관련된 기법들, 우리가 쓰이는 기법들을 좀 정리해서 올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시장조사, 벤치마킹, 품질 기능 전개.
자, 이런 식의 과정으로 해서 다시 또 설계 단계에서 이제 목표 신뢰성을 설정하고 사용 환경을 조사해서 제품의 어떤 형상을 꾀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끝나면 생산 과정으로 연루돼서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여러 가지 그 단계적 기법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제품의 어떤 흐름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제품 설계 사이클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우선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 제품이 과연 시장에서 먹게 될 것인가, 판매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또 필요한 우리 그 직접적인 벤치마킹 대상들, 경쟁사들의 벤치마킹, 산업 구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내용들이 이제 QFD에 집약이 되죠. 그래서 어떤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CTQ, 이런 특징을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그 고객 관점의 중점적인 어떤 특성들을 우리가 선별을 해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죠. 설계 단계로. 그러면 이제 그 하부에,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부의 특성들, 부품 특성들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그런 그 특성들을 브레이크다운 시켜서 부품의 어떤 그 성능들, 수명들, 그 신뢰성 특성들이죠.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내고 또는 배분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이제 판단되면 제품의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그 중간에 부품에서 제품의 단계로 넘어가는 중간에 허리 부분에 이제 FMEA가 위치하고 있죠. 또는 FTA. 이거는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FMEA는 이제 디자인 FMEA와 프로세스 FMEA가 같이 여기서 논의되기 때문에 굳이 뭐 둘을 구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FMEA가 되겠고요. 그래서 부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 실제 완성된 제품의 이미지, 그 중간에 뭐가 있다? FMEA.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사전에 문제점, 잠재적인 문제를 도출해서 제거하려는 이런 노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테스트 샘플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 시험이라든가 고객이 요구하는 운송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테스트가 실험 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고객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죠. 제품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이제 양산으로 들어가서 통계적 공정관리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제품이 양산되기 시작할 거고요. 특히 이제 2단계에서 프로세스 FM이나 FTA는 업데이트 기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나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떤 추가 뭐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제품에 대한 프로세스 FM에는 이미 여기에서 마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업데이트하는 그런 기능들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산이 되면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교체할 건지 수리해 줄 건지 여러 가지 그 보존 정책들이 마련이 될 거고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필드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회사로 이제 피드백에 들어오겠죠. 그것을 컴플레인이나 클레임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또 자체적으로 샘플링해서 뭐 조사한다거나 그래서 그 제품의 실질적인 신뢰성적 특성들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설계에 반영해서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이런 과정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FMEA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그 제품에 들어가기 직전에 완성도를 높여주는 잠재의 문제를 사전에 걸러서 해결해주는, 제거해주는 이런 어떤 역할의 중요한 수단으로 쓰인다. 뭐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4강에서 설명드린 그 FMEA의 개발 프로세스 내에서의 어떤 역할, 이것은 뭐 많은 설명보다는 이렇게 명확한 어떤 개발 프로세스 내에서의 단계별 FMEA 쓰임새, 그리고 신뢰성적 관점에서의 FMEA 위치와 용도,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어느 정도 FMEA를 깊이 있게 학습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제 5강에서는 FMEA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 유형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